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발전 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레이진 샤오미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회장은 포럼 하루 전인 지난 22일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샤오미 웨이보 계정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자, 이 자리에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도 동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퀄컴과 함께 샤오미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으로 대륙의 실수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해부터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 소위 대박을 터뜨리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샤오미는 지난해 전기차 SU7을 14만 대 판매했는데 올해 판매 목표는 그보다 2배가 넘죠. 35만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차량용 전기 전자장비, 즉 전장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샤오미와 다각도로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죠. 하만의 디지털 콕핏,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OLED, 그리고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발전 포럼을 찾은 건 2년 만입니다. 2023년에 방문했다가 또 이번에 2년 만에 방문한 건데요. 최근 이재용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사직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주문한 뒤 올해 첫 글로벌 경영 행보로 중국을 택한 겁니다. 자, 지난해 중국 수출액이 64조 원으로 미국을 앞설 정도로 중국은 삼성전자의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 당국의 이구 환신,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거죠. 이구 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과 가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국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회장이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게 눈길을 끄는데요. 5월 동주란 말처럼 삼성전자가 샤오미와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경쟁 관계이지만 자동차 메이커는 아닌 만큼 전기차 분야에서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샤오미와 과거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악연으로 얽힌 사이인데요. 레이진 회장은 2010년 림반구글 중국공정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저우광핑 모토로라 베이징 R&D 총괄 등과 샤오미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 샤오미 스마트폰을 출시했죠. 그런데 2015년, 그러니까 스마트폰 샤오미 5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저우광핑의 오만한 태도로 삼성 임원들이 굴욕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당시 전 세계 아몰레드 패널 99%를 생산하던 삼성전자가 샤오미의 이제 패널 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레이진 회장이 삼성 중국 법인을 포함해서 삼성 본사를 무려 4차례나 방문해서 임원진들에게 이제 거듭 사과를 한 뒤에야 겨우 이제 패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화로 샤오미 5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예정보다 5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이번 이재용 회장의 샤오미 방문에 중국 언론들 어떻게 얘기했냐? 자, 삼성과 샤오미의 관계가 역전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샤오미의 위상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당한 삼성전자가 지난 일은 묻고, 그리고 현재 당면한
위기 극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규슈 후쿠오카현에 짓기로 했던 전기차용 리튬이용 배터리 공장 착공을 당분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도요타는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올해 배터리 공장을 착공해서 2018년부터 고급차 브랜드죠. 렉서스의 차세대 전기차 등에 탑재할 제품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히는 어떻게 분석했냐?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서 도요타 자동차가 전략을 재검토했다. 그리고 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차세대 전기차 발매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도요타는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생산 시점을 2027년, 그러니까 1년 더 미뤄서 2027년 중반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요타는 전기차 개발이 다소 뒤처졌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 2030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35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조치로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오늘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3일 4월 2일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 관세는 발표되지 않지만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 관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나온 기사를 제가 제목을 이제 자료로 따왔는데요. 자,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축소될 분위기가 이제 감지된 겁니다. 자, 이번 상호 관세 대상은 이른바 Dirty 15 국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스콧 베선트 그 재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Dirty 15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이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높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에 G20 그리고 EU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세 폭탄 우려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 8위국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번 상호 관세 예외를 적용받기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동차와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제 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한국 경제 이제 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GDP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1%대 중반의 GDP 성장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해 통상 전쟁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외교에 나설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본연의 업무인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들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뉴스픽
권영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